여보, 어제 솔직히 말해봐. 연희랑 진짜 좋았어? 좋았어. 연희가 이번엔 좀 더 과감한 거 입고 왔더라. 당신도 새로 산 그 얇은 거 입고 갔잖아. 민호가 좋아했지? 좋아하긴 표정이 다 말하더라. 말도 없이 바로 밀고 들어오길래 그만 웃었어. 질투 났다. 나도. 근데 이상하지?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막 하고 싶어진다. 제가 웃으며 고개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럼 당신 어제 입었던 그 옷 다시 입고 우리 한번 해볼까? 아내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 끝을 말아 올리며 속삭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 입으라는 거야? 응. 제대로 보고 싶다. 아내는 잠시 사라졌다가 어제 입었던 란제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명 아래 얇게 번지는 광택이 움직일 때마다 결을 바꾸었고 저는 말 대신 손으로 대답했습니다.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이끌었고 아내는 한 발 늦게 따라오며 짧게 웃었습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사실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연희와 민호는 우리의 부부 친구이고 둘도 부부입니다. 우리는 가끔 네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각자의 일상을 나눕니다. 때로는 그 모임이 끝난 뒤 서로의 아내를 데리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떠올리는 바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저와 친구는 군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줄곧 붙어 다녔는데 알고 보니 묘하게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키와 체격도 비슷했고 고향도 같은 강원도였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같았고 생일까지 불과 사흘 차이였습니다. 그 정도면 서로를 그냥 친구라고 부르기보다 쌍둥이 같은 놈이라 놀려도 될 정도였습니다. 제대 후에도 우리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취업과 결혼 시기도 비슷했고 놀랍게도 같은 해, 같은 달, 비슷한 나이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 모두 지금의 아내를 결혼 6개월 전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아내와 친구 아내가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술자리도 자주 하고 주말 여행도 함께 다니며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속내까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친구 아내에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 또렷한 이목구비. 아내와는 다른 결의 매력에 묘하게 끌렸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못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역시 누가 봐도 미인이었고 남자들이 뒤돌아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상형에 더 가까운 건 친구 아내였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네 사람이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부터 우리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낮에는 바닷가에 나가 파도에 발을 담그고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올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불어왔고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돌담과 푸른 밭은 고향, 강원도의 산세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엔 해산물로 가득한 식탁에 앉아 서로 숟가락을 부딪히며 먹고 마셨습니다. 사진도 찍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행객 네 사람이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만 향했습니다.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키가 167쯤 되어 보였습니다. 늘씬한 체형에 어디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와 얇은 여름 원피스를 걸쳤는데 햇빛에 비칠 때마다 실루엣이 은근히 드러났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웃을 때면 선명한 치아가 드러나면서 낮게 울리는 듯한 맑은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아내와는 전혀 다른 결의 매력이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사소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국을 덜어주려고 몸을 숙일 때 블라우스의 옷깃 사이로 하얀 속살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괜히 두 방울 더 빨리 뛰었습니다. 억지로 시선을 돌렸지만 곧 다시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눈길이 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콘도에 돌아온 우리는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거리를 사와 저녁 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닷가를 돌며 하루를 보낸 탓에 다들 피곤했지만 동시에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을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조명이 켜지자 은근히 아늑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진짜 알차게 놀았네. 자, 다들 한 잔씩 합시다. 제가 잔을 들자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다. 건배. 술잔이 부딪히며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었습니다. 대화는 가벼운 농담에서 시작해 점점 장난스러워졌습니다. 아내들도 술 기운이 올랐는지 웃음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자리 내내 친구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들고 웃을 때, 고개를 숙이며 머리카락이 옆으로 흘러내릴 때, 옷깃이 벌어지며 살짝 드러나는 쇄골과 어깨선까지 모두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친구 아내는 술이 돌자 평소와 달리 조금은 장난스러워졌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녀가 친구의 잔에 술을 따르며 웃었는데 그 순간 저는 괜히 속이 쓰라렸습니다. 제 아내에게선 느낄 수 없던 도도함과 세련미가 그녀의 모든 행동에서 묻어났습니다. 제 아내 역시 술에 취해 애교 섞인 농담을 던지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옆에 앉은 친구 아내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 때, 허리를 살짝 숙여 안주를 집을 때, 얇은 옷자락 사이로 비치는 피부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돌자 자연스럽게 게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게임 말고 간단하게 하자. 머리 아프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딱 3가지만 하자. 가위바위보, 동전 맞히기, 눈싸움. 제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아내가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룰은 우리가 정하자. 어기면 바로 벌칙이다. 아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오늘은 말 바꾸기 금지다.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처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시작했고 진 사람은 간단 벌칙을 수행했습니다. 팔짱 끼고 노래 한 소절, 파트너에게 안주 먹여주기, 손바닥 밀치기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짱 벌칙에서 이미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맞닿는 그 짧은 접촉이 의도보다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판에서 저는 졌고 벌칙은 상대팀에게 물 한 잔 건네며 눈을 5초간 맞추기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제 앞에 앉아 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웃지 마라. 긴장된다. 웃는 거 아니다. 떨려서 그렇다. 서로의 눈을 맞추는 5초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시계바늘이 멈춘 듯 했고 방의 조명이 한 톤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자 누군가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잔이 탁자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동전 맞히기였습니다. 손바닥 2개 중 어디에 동전이 있는지 맞히는 단순한 게임이었습니다. 틀리면 벌칙은 상대 배우자에게 귓속말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틀렸고 친구 아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가까이 가자 바닷바람에 섞인 향이 얇게 스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만 보였다. 그녀는 눈을 아주 살짝 감았다가 떴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짧고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테이블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눈싸움이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먼저 눈을 깜빡이면 벌칙이었고 벌칙은 이마 맞대기 10초였습니다. 제 아내와 친구가 먼저 이마를 맞댔습니다. 서로의 숨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맞부딪혀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막상 보니 이상하게 어울렸습니다. 10초가 끝나고도 둘은 반 박자 늦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길지 않은 늦음이었으나 그 느슨한 한 박자가 방 안의 기준선을 조금 옮겨 놓았습니다. 술이 한 잔 더 돌아갔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까먹을 만큼 속도가 붙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동전 눈싸움, 그 3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칙의 문장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등에 가볍게 입 맞추기, 손목 10초 잡기, 어깨에 머리 잠깐 기대기 같은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구도 먼저 선을 넓히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선의 위치를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은 문자로 적히지 않았으나 공기가 먼저 그려주는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은 게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아주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바퀴가 또 돌았을 때 저는 동전 맞히기에서 연속으로 틀렸습니다.
벌칙이 겹쳐 귓속말 한 줄, 어깨에 기대기 5초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친구 아내가 제 옆으로 살짝 다가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옷깃을 스치며 아주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녀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너도 알지? 오늘은 다르다. 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멈출 생각은 없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깨에 얹힌 무게가 대답을 알아듣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단어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친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원권 쓰자. 파트너 바꾸자. 아내가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 아내가 잔을 앞뒤로 굴리며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돌리지 말고 지금부터 파트너 바꿔서 쭉 간다. 간단히 하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침묵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앉는 위치가 바뀌었을 뿐인데 방의 좌표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조명, 같은 잔이었지만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파트너가 바뀌자 같은 게임이 다른 경기가 되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제가 졌고 벌칙은 상대 배우자에게 물 한 잔 건네며 눈 5초 맞추기였습니다. 5초가 지나고도 우리는 반 박자 늦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고 누구도 덮지 않았습니다. 그 늦음이 오늘 밤의 호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눈싸움에서 제가 졌습니다. 벌칙은 이마 맞대기 10초였습니다. 가까워지는 얼굴이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아주 얕게 이마를 울렸습니다. 숫자를 세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10초가 지나 있었다고만 느껴졌습니다. 떨어질 때 누가 먼저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의 동시에였으나 아주 미세하게 제 쪽이 늦었습니다. 늦음이 오늘의 문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친구에게는 키스 10초가 걸렸습니다. 원래 벌칙 목록에 없던 문장이었으나 다들 복잡한 규칙은 싫다 했으므로 키스 10초, 단 한 번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넣었습니다. 10을 세는 동안 제 손은 물잔을 잡고 있었지만 물은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0이 지나자 둘은 떨어졌습니다. 정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지킴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안도했고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안도와 허탈 사이에 붙은 질투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순간 다음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전 맞히기를 또 틀렸고 벌칙은 키스 10초였습니다. 상대는 친구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섰습니다. 10을 세는 동안 제 눈은 숫자보다 그녀의 눈동자 흔들림을 더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10이 끝나고 저는 바로 떨어지려 했는데 그녀의 손끝이 제 손목을 아주 살짝 붙잡았습니다. 잡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의 미세한 압력이었습니다. 그 미세함 하나 때문에 저는 반 박자 늦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크게 숨을 들이켰고 그 숨이 이 밤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침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쉼표였습니다. 그때부터 대결의 눈빛이 생겼습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로의 아내를 의식했습니다. 잔을 들어 올릴 때 팔꿈치 근육이 긴장했고 종이를 접을 때 손톱이 닿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말보다 또렷하게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경쟁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각자가 조금씩 받아들인 마음의 방향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대 배우자였습니다. 다음 판에서 아내와 친구가 키스 10초를 다시 걸었습니다. 분명 한 번만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이번 판은 예외라고 말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이 지나고도 둘이 두 박자 늦었습니다. 늦음이 길어지는 동안 제 손은 잔을 놓았다 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용수철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친구 아내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짧게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그 짧음 하나로 저는 제게 생긴 질투를 부풀리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애쓴다고 줄어들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할 수는 없었다는 변명 같은 문장과 함께였습니다. 그 뒤로 방 안의 온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잔의 움직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웃으면 그 웃음은 오래 남아 잔 옆으로 눌어붙었습니다. 카드 한 장,
동전 한 번, 눈길 한 번이 각각 같은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물병 라벨만 읽는 신용을 했지만 글자는 금세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친구는 잔을 비우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가 제 눈을 스치면 꼭 필요한 말만 꺼내고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친구 아내는 등을 길게 세운 채 잔을 반 바퀴쯤 돌렸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그 작은 정지들이 우리 사이의 기준선을 눈에 보이지 않게 옮겼습니다. 이제 그만 돌리지 말고 딱 부러지게 하자.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뭘? 제가 물었습니다. 내기지는 쪽이 말 바꾸기 없다. 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내기? 친구 아내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하게 갈 거 없이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3판 끝. 우리는 3판을 빠르게 주고받았습니다. 첫 판은 제가 이겼고 둘째 판은 친구가 이겼습니다. 셋째 판을 남겨두고 방 안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판에서 저는 가위를 냈고 친구는 바위를 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결과도 뒤이어 붙을 말도요. 친구는 잔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다. 파트너 바꿔서 오늘은 각자 책임진다. 친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 멈출 거면.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다. 친구 아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돌려 말하지 말자. 그 말들이 방 안에 차례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마찰음들, 의자를 옮기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물컵이 받침에 닿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의 배열이 우리가 내린 결정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문턱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망설였습니다. 막상 현실이 눈앞에 서자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묵은 상상과 다른 결의 무게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지금인가라는 문장이 울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내와 친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고 간단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어깨를 가볍게 스친 뒤 두 사람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하게 났습니다. 그 둔탁함에는 서두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 아내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다가 아주 짧게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되돌아가려면 지금이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위아래로 2번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망설임, 두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옆방으로 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옆방의 불은 희미했습니다.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닷바람은 창틀을 한번 스치고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멀리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갈라진 숨 같기도 하고 베개가 옮겨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방에서 나는 소리인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와 친구 아내는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방 전체에 번졌습니다. 씻고 올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그녀가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멈췄습니다. 하려던 동작이 망설임으로 바뀌는 모양이 손끝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짝 내려주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도망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더 또렷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틈은 닫혀 있었지만 방음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열려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짧고 얕은 숨, 그 사이를 메우는 낮게 갈라지는 소리, 간격은 일정했고 곧 더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은 그림자를 키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소리를 줬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듣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멈출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 가장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서두름은 없었습니다. 다만 머뭇거림을 끝없이 늘리는 건 서로에게 더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도 같은 판단을 한 듯 했습니다. 둘은 천천히 앉았고 말없이 손을 맞추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무게가 손바닥에서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약속보다 확실한 무게였습니다. 옆방의 소리는 가끔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되면 처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데시트 주름이 손끝에 만져졌고 커튼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 닿은 건 어깨선이었습니다. 이어 허리의 얇은 곡선, 등을 타고 흐르는 체온, 턱선을 따라 번지는 미세한 떨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고개를 아주 조금 먼저 기울이고 손등으로 제 손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웠다가 힘을 풀며 제 쪽으로 중심을 옮겼습니다. 균형 잡힌 실루엣이 가까워질수록 향기와 땀의 얇은 막이 겹쳐졌습니다. 이마에 작은 물기가 맺혔고 손바닥에는 체온과 습기가 섞여 미끄러지는 감촉이 생겼습니다. 그 감촉이 길을 안내했고 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자의 짧은 숨과 남자의 길게 토해내는 호흡이 간헐적으로 겹쳤습니다. 리의 고저가 오르내릴 때 이 방의 공기도 동조하듯 천천히 깊어졌다 얕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배경으로 하되 우리만의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숨끝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여 신호를 보냈고 저는 속도를 맞췄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 방의 소리는 교대로 들려왔습니다. 완벽히 겹치지 않았고 엇갈리듯 번갈아 왔습니다. 멀리서 컵이 굴러가다 멈추는 소리가 났고 곧 짧은 숨과 낮은 신음이 얇게 겹쳐졌다 흩어졌습니다. 그 얇음이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은 여전했고 커튼 틈의 빛은 변함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의 공기는 처음보다 견딜 수 있는 온도로 내려왔습니다. 숨이 고르게 정리되자 멀리서 냉장고 모터가 한 번 더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 소리가 밤의 끝부분을 접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옆방의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이 돌아오자 드디어 우리는 밤의 길이를 체감했습니다. 잠깐의 정리와 숨 고르기가 지나자 망설임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할래요? 그녀는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조용하고 오래 갔습니다. 옆방에서 흘러오던 기척이 사라져서였는지 아니면 이미 서로의 박자와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낸 뒤라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산만하게 흔들리던 마음의 초점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보다 길 찾기가 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멈춤과 전진이 서로의 신호처럼 오갔습니다. 지금 좋아.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대로 갈게.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조금 멈추고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보다 힘은 분명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든 만큼 조음의 밀도도 높아졌습니다. 방해가 없어서였는지 이미 한번 서로의 언어를 익힌 뒤라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이 더 좋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반응도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신호가 더 명확했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주저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그 애씀 자체가 속도를 안정시키는 무게가 되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좋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무리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채로 한참을 잤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진 뒤에야 겨우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그녀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개에는 옅은 향만 남아 있었고 이불 위에는 접힌 자국 하나가 반듯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저 혼자였습니다. 셔츠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복도로 나가자 주방 쪽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칼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일어났냐 하고 태연하게 인사했고 아내는 씻고 와 금방 차린다라고 말하면서 제 시선을 아주 살짝 피했습니다. 친구 아내는 냄비 뚜껑을 들어 김을 빼며 밥 곧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말투는 평소 같았고 동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무언가가 달라질 걸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말을 꺼낼 만큼의 용기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둘 다였는지 모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나누고 김을 찢어 얹어 먹었습니다. 대화는 가벼웠습니다. 비행기 몇 시였지? 렌터카 반납은 내가 할게.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제 다 했어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제의 열기를 감추기라도 하듯 우리는 생활의 문장들로만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눈빛이 몇 번 짧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서로가 동시에 접시나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색하진 않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바람 소리와 내비게이션의 안내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보았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는 수화물 무게를 재고 좌석을 확인하고 탑승구 번호를 맞춰 보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매끈하게 흘렀습니다. 아마 네 사람 모두가 작은 삐걱거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할 때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졌고 구름을 뚫을 때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리들은 구름 아래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고 오늘의 말들은 구름 위로 밀려 올라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물 한 잔씩을 받아들고 배달되는 기내식의 비닐을 동시에 뜯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익숙한 동작들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도착 후 주차장으로 향해 공항의 파킹에 둔 차에 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내비에 집 주소를 찍었습니다. 출차 게이트를 지나 도로에 올라서자 바퀴 소리가 바닥을 타고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신호가 몇 번 바뀌고 터널을 하나 지났을 때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어제 좋았어?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했지만 말끝에 아주 얇은 질투가 묻었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한번 보고 나서 대답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고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좋았겠지. 연속 2번이나 하더라. 그 말이 차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좋았어. 놀랍고 후련하기도 했고 복잡하기도 했어. 아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톤은 차분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좋았고 불안했고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도 있었어. 이상하지? 우리는 놀랍게도 평화롭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큰 소리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서로의 언어로 한 번씩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말이 지나갈 때마다 차 안의 공기가 조금씩 정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난 2번째에 옆방 소리를 못 들었거든. 조용하더라. 아내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시선을 도로에 둔 채 말했습니다. 당신 자고 난 뒤에 친구가 나 데리고 샤워실 갔어. 거기서 한 번 더 하고 잤어.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다시 속도를 맞췄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다가 초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저도 아내의 표정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앞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못 들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샤워 틀어 놓으니까 소리가 묻혀서. 아내가 답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로의 흰 점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차창에 햇빛이 부딪혀 대시보드 위로 네모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 빛이 출렁이는 동안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놀람, 질투, 기묘한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평정.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 크게 흔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화났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화난 건 아닌데 이상해. 내가 생각했던 질투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후회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한 선택의 모양이 너무 분명해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무너지거나 폭발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어. 차는 우리 동네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가로수들이 연달아 그림자를 떨어뜨렸고
신호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시동을 끄니 갑자기 차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잠깐 보았습니다. 둘 다 피하지 않았고 둘 다 오래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늘의 최선이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우리가 없는 동안 쌓인 우편물이 몇 통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씻고 나서 점심 준비할게. 내가 쓰레기부터 버리고 올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의 공기가 우리 둘의 온도로 다시 바뀌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퇴근 무렵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보자. 가끔 바꿔서 하는 거 나쁘지 않지 않냐. 그는 웃으며 가볍게 던지는 톤이었지만 말끝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말을 입에 올리려다가 제 안쪽에서 그 말이 금방 무게를 잃었습니다. 전화를 쥔 손바닥에 미묘한 땀이 맺혔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자신의 사정을 꺼냈습니다. 우리 요즘 권태기였어. 이혼 얘기도 머릿속으로 몇 번 했지. 근데 애들 생각하면 그리고 같이 쌓아온 게 많잖아. 그걸 한 번에 내다 버리긴 못하겠더라. 지난번 일로 좀 풀렸어. 솔직히 좋았어. 너네도 느낌상 비슷하더라. 내 아내 반응 보니까 말을 마친 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농담과 진담 사이를 가르는 선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지만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말없이 넘겼던 오해와 피곤, 짧은 대화들, 그리고 퇴색된 습관이 집 안공기에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참고 견디는 쪽에 가까웠고 저는 그 참음이 어느 날 한번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고개를 젓는 것도 아닌 그냥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 친구한테 전화 왔어. 응. 지루해질 때마다 바꿔서 하는 게 어떠냐고. 가끔만 서로 합의해서. 아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제 쪽을 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모르겠어. 싫다고 해놓고 싶으면서 한편으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생각나고. 아내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을 다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이렇게 참다가 한번 크게 터지면 우리 끝날지도 몰라. 그건 싫어. 우리는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견딜 수 있는 선과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내 사람이 사전에 합의하고 누가 되었든 싫으면 언제든 중단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모르게 합니다. 일정은 철저히 분리합니다. 내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꼬집어 말하자면 서로 얼굴을 바로 앞에 두고는 담담하기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해 있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사후 대화를 합니다. 좋았던 지점, 불편했던 지점, 다음에 조정할 것,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짧게 정리합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조심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교대로 상대 집으로 아내를 보내 하룻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모든 건 일정과 메시지로 투명했습니다. 내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서툴렀습니다. 시간의 길이, 대화의 시점, 끝낸 뒤 집에 돌아와서의 표정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대화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시작이 너무 빨랐어. 다음엔 천천히 가자. 오늘은 더 좋았어. 컨디션도 있었고 타이밍도 그랬고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어땠어? 좋았어. 근데 내 생각도 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빨리 끝냈어. 대화의 끝은 늘 우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활력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 부부 동반 모임을 합니다. 넷이 밥을 먹고 영화 얘기를 하고 아이들 학교 소식을 나눕니다. 어떤 날은 그냥 그걸로 끝이고 어떤 날은 문득 정해둔 신호가 오갑니다. 그 신호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힘들다. 다음 달에 보자. 이번엔 우리 둘만 가겠다. 이 정도의 짧은 문장들입니다. 약속을 미루는 날도 많고 미룬 채로 그냥 사라지는 날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조차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이고 부모이며 친구입니다. 그리고 가끔 합의된 타인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은 사람 안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